속보입니다. 정부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수 시작 일자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종 세트 중에서 첫 번째 정책자금, 그러니까 직대죠. 상환 연장은 8월 16일부터, 두 번째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이건 대리대출 얘기합니다. 7월 31일부터, 세 번째 대환대출 지원 요건 완화는 8월 9일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대출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 정부가 마련한 공식적인 지원 정책을 보시고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신청해야 금리도 내리고 상환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뭐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라고 했죠. 이 정책자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직대라고 보시면 돼요. 직대. 직접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그동안. 그 직대에 대해서 상환 연장이 8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요. 8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대 받았던 분들. 그러면 상환 연장 신청 요건이 폐지가 됩니다. 직접대출 중에서 상환 연장 신청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제도가 신청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아예 신청 요건을 폐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대상자는 정책자금, 직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일단 대상자가 돼요. 물론 그 심사를 봅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 때 볼 거고, 일단 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8월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적용 금리도 개편이 되면서 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상환 연장 지원 시 부담 완화도 돼요. 이걸 연장하다 보니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최대 5년간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 써져 있죠? 5년 연장 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상환 부담금이 좀 줄어들겠죠. 월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왜냐면 길게 나눠서 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3종 세트 중에서 두 번째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대출. 그렇죠. 대리대출. 보증 받아갖고 보증서 받아서 은행 가서 하셨던 분들이 있죠. 이 대리대출도 이번에 이제는 전환보증이라고 해서 신설이 되는 거죠. 7월 31일부터 요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이제 7월 29일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이거는 7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자, 요것도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대리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리대출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더 길어지는 거죠. 새롭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였고, 이게 7월 30일부터 접수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종 세트 중에서 맨 마지막 대환대출 지원 요건 완화죠.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7% 이상 금리를 4.5%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 요건이 완화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부터 접수를 받냐면 8월 9일부터 접수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종 세트의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3종 세트는 아니지만 중저신용자 자금, 요거는 이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보시면요, 금융 세트, 요 3종 세트의 특징은 뭐죠? 상환을 연장하거나 이제 금리를 낮춰주는 부분이죠. 그죠? 내가 지금 기존에 있는 내가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직접 대출, 대리 대출, 그 다음에 대환 대출 통해서 내가 이제는 상환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상환이 길어지고 금액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7월 31일부터 들어가는 거, 내일 모레부터 접수받는 건 뭐예요? 중저신용자 자금이죠. 소상공인 자금. 그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대출이 아니라 신규 대출을 새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께서는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정부가 마련한 거죠. 여러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악용하시는 민간 사설업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신 분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당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정부가 마련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가 이제는 상세하게 이제는 공문 보면서, 이것도 공문인데요, 이제는 상세한 공문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오늘은요, 요거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직대 먼저. 8월 16일에 접수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직대 먼저 들어갈 거고, 내일은 요거. 대리대출. 내일 모레부터 들어가는 거. 그 전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역신보 전환보증신설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틀 후에 이 세 번째 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요거 순차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요거 직대 이거 상세 설명드릴게요. 시간 있으신 분들 보시고, 아 나는 지금 집적대출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시고요. 나는 어차피 집적대출 없어, 그럼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잖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가볼까요?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7월 29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환기간 늘려 월 상환 부담 대폭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7월 31일 지역신보보증재단 전환보증 시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8월 중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안대출 대상 확대,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된다. 어쩌저쩌고 7월 29일에 이런 내용이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3종 세트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첫 번째 거 들어갑니다. 자, 좀 상세하게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 뭐라고요? 집적대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는요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집적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 상환연장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집적대출 받으신 분들이 상환을 좀 연장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는데 그거를 완화시켜준다는 개념이죠. 상환연장 제도를 통해 자녀대출 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선 중기부는요 이번 개편을 통해 집적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 원래 기존이 뭐였냐면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업력 3년 이상이어야지만 이 상환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뭐 한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폐지한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집적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조건을 없앴구나. 그러면 일단 직대 받으신 분들은 이 상환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대상자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환연장제도 신청요건 폐지라고 해서 그래프로 나오죠. 업력 3년 이상, 뭐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적대출 받으신 분들이 업력, 대출 잔액 무관해서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의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세금 체납하신 분들 안 되고요. 대출금 연체하신 분들 안 되고요. 새출발기금 이거 신청하신 분들 안 됩니다. 휴폐업자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지원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금 체납하고 있어요. 대출금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갚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자, 새출발기금 하고 있는데요. 되나요? 안 되나요? 써져 있죠?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공문에 써져 있잖아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신청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자, 이거 중요하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아예 그냥 하지 뭘 또 이거를 더, 그쵸? 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 아직 거치기간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치기간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보세요.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상환을 1회라도 하셨던 분들,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하신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직대 받았으니까 난 다 되나 보다. 이게 아닌 거죠. 거치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일단 상환이 도래하신 분들,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적용 예에 가보겠습니다. 자, A씨가 있어요. 2022년 9월에 1,000만원 집적대출 받았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에요. 대부분의 직대는 요 정도 돼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원금 상환, 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돼 있는데 2024년 9월에 도래하죠?
그죠? 이게 2년 거치가 끝났으니까 2년 거치 끝나니까 9월에 도래하며 그 금액은 약 28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A씨가 2024년 9월에 여기 써져 있죠. 9월에 약 28만 원을 납부할 경우 1일부터 상환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1회 납부를 하고 1회 납부하고 거치기간 끝나고 상환을 1회 하고 납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죠. 28만 원 1회 납부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상환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상환 중이신 분도 있죠. 이거 신청 가능해요? 못해요? 가능하죠. 왜? 난 1회 이상 납부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대에서 지금 상환하신 분들은 지금 힘드신 분들은 상환 연장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접수되면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조건이 들어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요,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경영애로의 여부를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그냥 해주지 뭘 또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합니까?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죠. 아니, 연체가 안 되면 상환 가능성 높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연체해서 걸러냈잖아. 연체하신 분들 안 된다며. 그럼 뭘 또 따집니까? 그냥 해주지. 아무튼 그래요.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경영애로가 뭐냐 이거죠. 자,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인데요. 다중채무 여부. 한마디로 다중채무는 뭐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중채무를 얘기하면 대출이 3개 이상이신 분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아무튼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첫 번째, 다중채무,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에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신 분들인 거죠, 한마디로. 이게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단은 경영애로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다중채무 여부는 써져 있죠? 자,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포함입니다. 내가 지금 받았던 정책자금 대출 포함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여부 보유가 이제 다중채무로 보고요. 그럼 중저신용 여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중저신용 여부 기준을 뭘로 보느냐? 나이스 기준 839점 이하이신 분들, 여기 써져 있습니다. 839점 이하이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상환계획서도 받아요. 야, 이것도 다 따지고 상환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하여,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 연장을 지원한다. 정말 까다롭죠. 정말 까다롭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그냥 이런 정책을 짜신 분들이 그냥 소상공인을 한번 해봐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장사를 해봐야 돼. 아니, 장사하느라고 바쁜데 이런 거 언제 다 상환계획서 쓰고 사업 역량 드러내고 경영 개선 의지를 그거 글에다가 어떻게 다 포함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지금 막 하루 장사해서 하루 살아야 되는데, 참 해봐야 알아. 역시 그죠? 소상공인 해봐야 알아. 아무튼 간에 상환계획서 쓰셔야 돼. 맘 같은 경우는 내가 써주고 싶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남이 써주면 안 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쓰셔야 돼. 아무튼 간에 상환계획서를 써야 되나 봐요. 그래서 토대로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 연장을 지원한다. 아이고,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되네요. 최종적으로 상환 연장을 지원한다. 당장에는 이거 중요하죠. 보세요.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나는 한번 접수했는데 뭐 속된 말로 까였어. 거부당했어. 왜냐면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대. 그럼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그죠?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상환 연장 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잔액에 따라 2년에서 4년 내에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였으나, 그쵸? 이번에 개편 전에는요, 이게 내가 상환 연장 제도를 활용했을 때는 한 2년에서 4년 정도 연장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좋은 점이죠. 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 보유한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무조건 5년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자 하는 상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무슨 얘기예요? 1년 단위로 해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아, 저는요 상한 기한을 좀 더 길게 해서 3년 아니면 4년, 아유 나는 그냥 풀로 5년 상한 기한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5년 상한 길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힘드니까.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겨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할 때, 자, 원금 상환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되는 원금도 최대 62%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자, 직대를 통해서 3천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상품은 되게 많았습니다. 직대 상품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하나면 돼요. 직대 상품이면. 아무튼 정책자금 3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상환기간이 도래합니다. 원래는 83만 원씩 내야 돼요. 왜? 3천만 원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3천만 원의 상환기한이 3년이니까, 그럼 이제 3년 상환이니까 36개월로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면 83만 원이 나옵니다. 월 상환액이.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거야. 83만 원 내가 부담돼요. 상환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 상환액이 납부하면 되는 거죠. 왜? 내가 상환기간을 5년 연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 상환이 8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3년 플러스 최대 5년 더해지는 거군요. 그럼 뭐예요? 8년이면은 96개월 아닙니까? 그죠? 맞죠? 28이 16? 96개월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을 어떻게 돼요? 96개월로 나누게 되니까 매월 31만 원 상환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월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2만 원이 완화되는 거죠. 이게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52만 원이 세이브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 완화한 겁니다. 갚아야 될 거를 더 길게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간에서 이럴수록 또 언론에서 야, 소상공인 52만 원 부담 완화되면서 세이브 된다더라. 뭐 52만 원 낮춰준다더라. 그 진짜 나 그런 기사 나오면 열받을 거야. 왜 그래요? 52만 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죠. 52만 원 어차피 나중에 내야 될 돈인 거죠. 이걸 나눠서 세이브 해준다는 거예요. 나눠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길게 갚는 거잖아요. 길게. 안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언론에서 이런 또 보면은 또 소상공인이 아니신 분들, 국민들은 왜 소상공인만 도와주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2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예. 상환기한을 길게 하니까 월 부담 상환액이 좀 부담감이 완화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자, 부담 완화 이렇게 되고요. 자, 아울러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한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잘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인데요. 기존에는요, 개편되기 전에는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 여러분 그 신청했을 때에 지금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플러스 0.6%포인트 적용됐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그 대출 직대 받았을 때 그 약정금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산금리가 0.2%포인트만 가산되는 겁니다. 훨씬 더 좋죠, 사실.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도 개편 전에는요,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됐던 1%의 금리의 희망대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직대 중에 하나였죠.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은요, 금리가 4.11%, 현재의 정책자금의 기준금리가 3.51%거든요. 거기에 0.6%포인트 정도로 가산하니까 4.11로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건데 개편했죠?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희망대출이 처음에 1%였죠. 1%. 그럼 1%에서 0.2%포인트 정도 가산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1.2%로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자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잘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요 직대 이번에 이 금융 3종 세트 중에 다 좋아요. 3개 다 좋은데 되기만 하면, 대상자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 그거는 팩트예요. 그건 정말 맞거든요. 자, 상환 연장 적용금리 개선 이렇게 볼까요? 자, 개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대출이 원래 1%짜리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 연장해갖고 하면 4.11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짜리가 0.2%포인트 정도 가산돼서 1.2%.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물론 이 희망대출 1% 받은 거 그대로 가면 좋았겠죠. 쭉 그냥 1%로 해서 막 8년 연장, 상환 연장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0.2%포인트 정도 가상금리를 이제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2020년도, 22년도에 나왔던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 굉장히 저리로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1% 고정금리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이제는 가면은 좋고요. 근데 솔직히 0.2% 가상금리 붙인 거는 저는 뭐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간 대출 잔액 요건 3천만 원 이상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잔액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상환연장 시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대출 받았던 소상공인 제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럼 이번 제도를 통해서 코로나19 시기 소액대출 받았던 취약소상공인 상환연장 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상환연장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다. 직대하신 분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허들을 싹 없앴다. 금리도 낮췄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자, 이번에 개편된 상환연장 제도는 8월 16일부터 자 중요합니다. 8월 16일부터 어디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자공 카페 가보시면요. 거기에 배너 있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상생누리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있습니다. 여정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온라인 잘 못하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요. 전국에 77개의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쪽에다가 또 오프라인 가셔갖고요. 도움 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꼭 직대하신 분들 아주 상세하게 지금 공문번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너무 제가 상세하게 잘 설명했죠. 그래서 아마 직대 받으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원해봐야 되겠다라는 신청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중에서 두 번째가 이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인데, 자, 요거는 내일 설명드릴게요.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7월 31일부터 들어가거든요. 5조 원의 전환보증인데 이거 정말 잘 나와. 이게 신설이에요. 새로 나온 겁니다.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기존의 대리대출을 새로운 대리대출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연장이 되게끔, 연장되는 효과가 나오게끔 하는 거라서,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겁니다. 은행 심사를 보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운데, 요거는 제가 내일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 내일 꼭 보셔야 됩니다. 왜? 내일 모레부터 들어가니까. 내일 모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제가 설명드리면 꼭 보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신청 접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도 이상한 사이트에 하도 낚이셔갖고 제가 소자공 카페에 링크 걸어드렸죠.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요거 클릭해서 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청하는 거고 공문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접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좀 잠깐 남아 계십시오. 자,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 계세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동안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정대학에서, 여정아카데미에서 블로그 기초반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5기고요. 8월반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모집해요. 일주일만. 그래서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8월반이고요. 지금 이미 4기 다 진행됐습니다. 이거 왜 시작한다고 그랬죠? 정부가 자꾸 디지털화된 소상공인 도와주겠다 하셔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 하자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기초반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도 있는데 일단 8월 달에는 기초반 운영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8월 6일, 13일, 20일, 27일 하고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저랑 같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여러분 매장을 홍보할지,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 검색이죠. 이런 거가 어떻게 연계시킬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장사하는데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강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뭐든지 어렵다 그러면 돌파구를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매주 화요일 8월달 매주 화요일
그 돌파구를 같이 마련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대학에서 강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할 수 있고요. 신청은 네이버 가셔갖고요. 여정대학이라고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쇼핑 누르셔야 돼요. 쇼핑. 예, 여기 쇼핑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정대학 상위노출 네이버 블로그 기초반 8월 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청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요 링크 보내드리니까 요쪽 누르셔도 돼요. 예, 링크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링크 있죠? 요거는 이제 자사몰 링크 드릴 테니까 요 자사몰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자사몰로 가서 이 자사몰에서 여러분 또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배우셔야 돼요. 우리 같이 8월 달에 매주 화요일 날 얼굴 보면서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으셔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정부가 3종 세트 이제는 서서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체크를 하셔서 활용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7월 31일에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자금, 신규 자금이잖아요. 이 자금 나오니까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 지난번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무슨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뭐 정책자금 도와줘요. 뭐 정부가 나온 자금인데 뭐 이런 거 해줍니다. 무슨 센터 다 이름이 그래. 무슨 센터, 무슨 지원센터 뭐 이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예, 정부가 하는 것만 하세요. 정부가 하는 거. 제가 이상한 거 소개 안 하죠. 예, 정부가 하라는 거. 정부가 요번에 3종 세트 나온 거. 그거를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체크하시고 절대 진짜 사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 여정 처음 보신 분들 그럴 거예요. 여정님이 누구신데 하실 텐데 그냥 뭐 쭉 보시면 압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계속 방송 가갖고 계속 방송하느라고 지금 얼굴 뽀사시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예, 화장이 돼 있는 얼굴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여러분 속보가 나와서 지금 너무 중요한 발표를 해서 바로 여러분께 그냥 뭐 다 제쳐두고 그냥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 됐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우리 여정관님들 항상 제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아주 덥습니다. 지금 또 사무실이 진짜 우리 시간 되실 분들만 남으셨으니까 휴가잖아. 오늘 7월 29일이면 사실상 이번 주가 이제 휴가 시즌 아닙니까? 사무실에 에어컨을 안 틀어요. 이 빌딩이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아니 휴가철에도 저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진짜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휴가 시즌이지만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 많죠. 여러분 꼭 체크하십시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시간 되실 분들은요 좀 이따가 KBS 1라디오 보시면요 제가 월요일마다 고정 출연하고 있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2라디오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아무튼 뉴스레터 K 라디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는 경제를 말씀드리고 있죠. 고정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속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세법 개정을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속세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 혹시나 이제는 여행 가시다가 휴가 가시다가 운전하다 라디오 들으실 때 KBS 1인지 2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틀어보시면 6시 반이죠. 6시 반에 이제는 라디오 트시면 제가 또 상속세에 대해서 열심히 또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보실 분들은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방사수 이런 거 항상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누군가는 편이 있어야죠. 아무도 다 떠나갔어요. 코로나19 때만 우와 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저는 정말 불만이거든요. 저는 성격이 항상 그래요. 예, 쭉 갑니다. 꾸준함이 저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꾸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곁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티코 프리랜서 지금 어려우신 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또 알찬 정보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